오늘은 시장의 빅 이슈들에 대해서 이분에게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CPI 발표 전마다 약세 흐름일 때가 좀 많았는데 네. 오늘도 시장이 좀 약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 나올 텐데 상방 변동성일지 하방 변동성일지 우리 어떻게 준비해봐야 될까요? 저번에부터 이제 CPI 지수가 그 9포인트 찍고 나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지금 이제 엊그제 이제 PPI 지수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마도 내일 모레까지는 아마 이제 약간 관망 모드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그 지수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너무 낮게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좋게 나올라다가 좋게 생각을 했는데 나쁘게 나오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추세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고 있는 거가 확실한데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뭐 전 세계가 너무 지금 이제 급속하게 빠른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빨리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너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도 과하게 올랐고 또 오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원래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금리 인상 하자마자 그 다음 달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좀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 너무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금리 인상에 빠져나가고 있고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예산안 통과라든가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높아서 시장은 아직 관망 모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과 더불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통과되고 한꺼번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이렇게 또 열광할 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들 뽑아왔는데요. 주제별로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제 중국에서 의약품 사재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럽까지 번지고 있죠. 제약바이오로 순환매가 번지는데 이 영향이 얼마나 갈지 분석을 해보고요. 오늘 한미 외교차관보 협의에서 IRA를 논의할 텐데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주제까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국제약품이 장마감 때 갑자기 상한가로 올라서 다뤄드렸죠. 오늘도 급등을 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우르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 사재기가 매니저님, 중국이랑 유럽 인구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 같지는 않거든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향이 좀 얼마나 갈까요? 올 초에 봄에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떴어요. 사실은 네. 그때도 이제 타이레놀이 없어. 저도 이제 타이레놀 사러 갔는데 없어서 다른 걸 주고 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는다 그러면 이제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내년 봄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건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사실은 뭐 이상한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거 원료 의약품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네. 원료자가 들어가는 내용의 기업 보고서가 나온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상한가도 치고 뭐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대형주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펜 북경 한미약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950억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분기당 한 250억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주들 살펴보시면 이제 한미약품, 그다음에 이제 부강약품, 그다음에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세놀, 그다음에 사마제약도 있고 이제 대원제약이 콜대원입니다. 대원제약이 수익을 제일 많이 났어요. 최근에 기업 분석을 보시면 작년까지도 이제 우리가 저도 코로나가 걸렸을 때 보니까 대원제약 거를 주더라고요. 짜먹는 거. 그거를 사면서 이제 분기당 실적이 보시면 작년까지도 그렇게 대원제약이 그렇게 10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 지금 500억 넘게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원제약 차트가 오늘 윗꼬리를 달고 밀렸지만 이렇게 대원제약, 동아약품은 또 판콜, 네, 판콜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동아약품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아약품뿐만 아니라 삼일제약,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본인 삼진제약이거든요. 근데 삼진제약은 조금 차트가 조금 이제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개본인을 만드는 삼진제약도 있고 최근에 종근당에서 만드는 이제 모드에스 연질 캡슐 감기약도 지금 현재 1위라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그래서 사실 감기약 하면 이제 타이레놀, 얀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일동제약에서 이제 테라플루
테라플루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이제 글락소스 스미스 클라인 그래서 GSK가 이제 주 원료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제 테라플루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일동제약부터 시작해서 일양약품, 삼일제약, 구강약품, 한미약품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이 날 거고 아마 지금 소형주들이 상승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중대형 제약사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매년 하반기에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올해는 중국과 연결되면은 바로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여러 가지 짚어드렸는데 대형주 위주로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잘 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는 중국에 이어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미국의 백악관이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오고 오늘 현대기아가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많이 하락한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점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될지 매니저님은 어떤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지금 관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손절 라인도 지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 최저점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관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다음에 공매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뭐 거래량 중에 많은 수가 현대차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투자자별로 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현재 최근에도 178만 주 거의 100만 주 이상 기관 매도가 있거든요. 외국인 매도보다는 사실 기관들이 더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하락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15만 원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보유자는 어느 정도 홀딩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거기서도 말하지만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그들은 이제 해결을 할 텐데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우리랑 타협을 하거나 교섭을 하거나 우리한테 다른 걸 요구 사항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시장에서 테슬라도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300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쵸. 어제 167불 서학개미들이 이제 밤잠을 설치고 매수를 했을 텐데 지금 40% 50% 손실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또 거의 50% 하락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이제 포드나 GM은 약간 횡보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승은 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주도 약간은 약세일 텐데 실적은 너무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IRA 법안이 약간은 발목을 잡고 있고 기관 매도세가 멈추는 그다음에 이제 매수로 전환될 때 추매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길거리에서 아이오닉 차의 수출 버전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수소 관련 호재는 또 많이 나오지만 주가는 다만 IRA 법안 이슈에 갇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되돌려 나가는 건지 또 간밤에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에 따라서 자동차주들이 좀 같이 연동되는 건지 테슬라의 주가를 좀 봐야 될까요?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또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악재가 있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트위터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런 악재가 있으면서 또 하나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더 이제 싼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테슬라의 악재보다는 이제 우리 아이오닉 6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분명히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수급이 우리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한 28%에서 크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의 어떤 하락세는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지금 하락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런 수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을 따져봤을 때 분기당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박스권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있는데 이격도가 더 높아지면 또 재차 상승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빅 이슈였던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현대 기아의 주가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또 제일 좋게 보실까요? 이 종목별 장세 안에서 소외되지 않게 매니저님의 공략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휴마시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진단 쪽 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마시스는 이제 지금 현재 제약이 뜨는데 이제 제약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몰라서 맞아요. 이제 계속 순환매 되면서 이제 봄처럼 이제 종목들이 교차되는데 저는 그 다음으로 중국도 보면 PCR 검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도 PCR 검사 안 하고 어떻게 했죠? 보면 진단 키트로 했죠. 자가 예. 진단 신속 항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수익이 많이 났고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휴마시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반면에 이제 대주 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측과 이제 지분 경쟁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암질환과 뭐 산부인과 심혈관계 자동 면역 분석 장치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한번 지금 현재 이제 제약주들이 다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주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결국엔 올라가는데 PCR 검사가 아니고 신속 항원이다. 그때도 이제 PCR 종목은 시젠이나 이런 건 하락했는데 휴마시스는 상승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지금 현재 약간 이제 거래량 들면서 상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집 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현재가에서 이제 뭐 18,900원, 뭐 19,000원까지는 매수 가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3,000원까지 잡아드려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이제 17,000원. 또 시장은 또 급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17,000원 무너지시면 손절하고 또 다시 한번 거래 수급 보시면서 재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잡아드려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상승 안에서 진단키트주로 순환매가 이어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휴마시스를 딱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매점 이렇게 순환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마스크주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이 마스크주가 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렇게 뭐 진단키트 쪽이라든지 마스크 쪽이라든지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렇게 빠르게 이어질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그러니까 신속 항원으로 갈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제약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삼진제약이라든가 이제 중국의 법인이 있는 데들, 한미약품이나 부광이나 뭐 일동 뭐 일양약품이라든가 이렇게 중국 현지 법인이 있고 거기에 또 해열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1,000억짜리 뭐 이상한 종목들이 급등락하면서 그냥 뭐 단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거지 순간적으로 매매의 관점으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일약품 경우도 사실은 대마 테마주였는데 네. 지금 오늘 원료 의약품이라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외의 종목들은 내가 본 기사가 나오면 그냥 급등했다가 또 윗골을 달고 밀리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웰크론도 그런 이유겠죠? 웰크론도 저는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은 마스크를 벗는 상황, 우리도 이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웰크론은 마스크 관련 주라기보다는 얘가 좀 다른 테마가 여러 가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테마가 엮여 있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스크 테마가 아니고 이제 상승과 하락을 했던 거는 뭐 다른 테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급등락을 해서 지금 이제 윗골을 전문적으로 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